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게임 인문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인문학을 이해해야 할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문학이 필요할까요? 게임 기획자에게 필요한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똥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을 기획하고 싶은 기획자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기획자는 자기 자신이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만드는 사람으로서 컨텐츠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만드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플레이어를 이해하려면 사람을 아는 힘, 즉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 시작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게임을 좋아할까? 어떤 선택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까? 이번 영상에서는 철학, 역사, 문화 인류학이 어떻게 게임 기획자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 감정, 관계의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중 문화 인류학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악수 대신 포옹을 할까? 왜 어떤 사회는 이름보다 직함을 중시할까? 이런 차이는 문화적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포던스란 환경이 제공하는 행동의 실마리입니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언제나 문화에 따라 해석됩니다. 문손잡이는 단결화를 말하지만 미닫이 문에 익숙한 이들에겐 미는 동작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어포던스입니다. 게임 속 조작법, UI, 심지어 맵 디자인까지 이런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에 기반한 어포던스를 설계할 수 있다면 플레이어가 더 직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최근에 출시한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외적인 이슈와 내적인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게임은 사실 막상 해보면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야스케가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는 진입 방식이 동양 문화권 기준에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유교 문화권의 배경이고 그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약속이 있기에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이외에도 사원을 부순다든지 우리가 그 문화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잘 안 지켜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아쉬웠어요. 그 나라의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전투를 하는 와중에 공손하게 문을 열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이 게임은 암살 게임이잖아요. 굳이 문을 부숴버리는 행동을 넣어야 했는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암살을 하는 게임으로서의 정체성도 의문입니다. 기존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가졌던 암살의 문법이나 레벨 디자인을 없앤 흔적들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암살 방법이 오로지 지붕뿐이죠. 즉 암살의 어포던스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 게임을 불편해할 것입니다. 역사학은 반복되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기획자에게도 중요한 건 이 패턴 읽기입니다. 플레이어는 어떤 자극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구조는 몰입을 부르고 또 어떤 구조는 이탈을 만들까? 역사는 인간의 선택을 설명하고 게임은 그 선택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기획자는 패턴을 관찰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감정 곡선, 선택의 맥락, 인터랙션의 흐름에서 일관된 사이클을 찾아야 하죠. 문명 시리즈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전쟁을 해왔죠.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전쟁은 계속되어 왔어요. 고대 로마에 있었던 야누스의 신전문은 평화로울 때 닫혀 있었다고 하는데 딱 2번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쟁을 해왔는데요. 문명 시리즈에서는 그것을 시대의 변화의 패턴으로 드러냅니다. 전쟁의 흔적이 되는 요새나 무기와 같은 것들을 현대 시대에서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고학 유적으로 활용하죠. 이처럼 역사적인 행동들을 게임화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 게임에 행하는 공통된 패턴을 찾으신다면 기획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철학은 질문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의 재미도 철학적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죠. 행복은 쾌락일까? 성취일까? 자유도란 무엇일까? 창발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캐릭터의 설정, 세계관, 서사, 인터랙션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철학은 사고에 프레임을 주고 그 프레임은 게임의 주제와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죠. 철학을 다룰 줄 아는 기획자는 생각의 깊이로 설득력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잘 작성하고 싶나요? 명작 게임을 만들고 싶나요? 왜 재미있냐라는 질문에 잘 대답하고 싶나요? 철학을 공부하세요.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답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프레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는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획자는 구조를 잡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하죠. 즉,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규칙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려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의 방향을 설정하고 게임의 재미 요소를 규정하는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질문들, 재미란 무엇인지, 플레이어들은 어떤 요소에서 몰입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꼭 철학을 공부합시다.
인문학은 실전입니다. 철학은 테마를 만들고 역사는 패턴을 읽게 하며 문화 인류학은 플레이어를 이해하게 합니다. 기획자는 기술과 데이터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게임은 깊이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당신은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